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충남로에서 제가 명단 받은 게 75분이고요. 제가 한 10여 분 정도 제가 이렇게 초대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5차원 우리가 성경 여행이라고 얘기했으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정의를 내려야 되겠네요. 5차원은 뭐고 또 성경 여행은 어떤 성경 여행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주제가 이제 우리가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5차원을 이렇게 다 좀 들으신 분이면 그냥 바로 제가 성경 여행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오늘 여기에는 저를 처음 만난 분도 있고 5차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를 일단 5차원 성경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5차원을 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안은 다 나눠드렸지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따로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안 나눠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5차원에 대한 그 이해를 하시려면 5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얘기를 그냥 간단히 들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이렇게 제 정체성을 알아야 되니까요. 저는 이제 과학자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원자력 연구소라고 대덕 연구단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 12년간 제가 근무를 하면서요. 초전도체라는 그 신물질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 당시 굉장히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논문도 한 100여 편 있고요. 특허도 한 10개가 있고 또 과학자 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의 역사인들 쳐보면 제가 역사에도 이렇게 좀 수록이 될 정도로 이 당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늘은 과학의 얘기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과학을 하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 5천 성경 여행을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오늘 주제로 넘어갈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연구소에 95년도까지 있어요. 벌써 25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 세월이네요. 그러다 96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부총장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기관에 가게 된 거죠. 과학자가 교육기관에 갔어요. 그때 대전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을 잘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교육의 어쨌든 뭐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효능성이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가서 정말 열심히 교육했어요. 우리 교수들하고요. 그래서 결과가 있었어요. 3년이 넘지 않아서 그 당시 중국의 대학이 1300개 대학 중에 저희들이 100대 중점 대학에 들어갔고 뛰어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길렀어요. 그런데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항상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에 대한 어떤 판단과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진 않겠죠. 거의 힘들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뛰어난 아이들을 길러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입학할 때부터 잘하던 애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또 안 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걔네들 다 분석해 보니까요. 입학할 때부터 못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육을 하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진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가르쳐도 되는 애는 되고 안 되는 애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케이스를 잡냐면요. 데이터 분석에 조금 저는 그걸 오류라고 보는데 잘하는 애들 데이터를 딱 갖고 와서 우리는 교육에서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됐다는 그 어떤 기관에 가보잖아요. 그럼 다 잘 된 게 아니라 몇 명 잘 된 걸 갖고 자꾸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교육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그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걔네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요인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요인을 분석했어요. 안 된 애들은 왜 안 되는 거 봤더니 수용성의 문제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눌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는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성이라는 건 뭐 받아들이는 능력이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수용성이. 즉 우리가 가르쳐주면 안 받아들여요. 변화되지 않는 애들은요. 그런데 변화된 애들 왜 변화됐냐면요. 뭘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요. 그럼 안 받아들이는 애들은 뭘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받아들인가를 연구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마음이 깨진 애들은 안 돼. 아, 안 되겠다. 하기 싫다. 이런 애들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뇌에는 변연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정보가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단 마음으로 아 싫다. 그럼 안 받아들여져요. 두 번째는 몸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가면요. 고등학교 뭐 1학년부터요. 교실에 자는 애들이 우리나라는 반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고1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희망을 가져요. 못하더라도 되겠지. 고1 때 가서 딱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럼 알아버려요. 나는 해봤자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럼 뇌가 바로 명령을 내려요. 자버리라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뇌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몸의 상태가 그렇게 된 애들은 뭘 하더라도 안 돼요. 오늘 가장 많이 다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적인 프레임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하고 실험을 해볼 겁니다.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똑같은 걸 주더라도요. 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적인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빨간색 색안경을 낀 사람은요. 노란색을 보여주면 주황색이라고 그래요. 그 거짓이거든요. 그런데 거짓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눈에 주황색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내가 낀 소위 인식의 틀이라는 지적인 색안경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바꿔져요.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공부하더라도 결국 결과는 안 나와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하겠다는 결단만 하고 꿈을 갖지만요. 실제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옛날 말이지만 이제 뇌 생리학적으로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데이터를 받아들였지만요. 3일 있다 다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인간관계예요. 제가 제일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 이거였어요. 인간관계. 굉장히 망가진 아이들을 갖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나빠서 그런 애들도 있어요. 뭐 환경이 나빠서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을 한 건요. 상황이 좋아도 나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왜냐? 인간관계. 부모들한테 상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미워지잖아요. 근데 그 미울 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 네가 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좋은 얘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운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거부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안 된 이유를 보면 나쁜 얘기를 들어서 나빠진 사람도 있지만요. 좋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미운 인간한테 들어서 그걸 거부해서 나빠지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케이스상 더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걸 교육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5가지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되는 애만 되고 안 되는 애는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보다는 됐으니까 몇 명 됐으니까 그거 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차원 전면 교육은 안 되는 애들을 대기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럼 잘하는 애들이냐? 아이고 안 되는 애들한테 되는 방법은요. 잘하는 애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이따 보겠지만요. 너무 좋은 결과. 근데요. 잘하는 애한테 해서 되는 방법은요. 걔네들한테는 되지만 안 되는 애한테 했을 경우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수많은 안 되는 가정들이 뭘 하냐면요. 학교가 뭘 하냐면요. 되는 애들한테 된 방법을 안 되는 애들한테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양은 그럴듯한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걸 제가 이제 이 중국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수용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수용성 교육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5가지 영역,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5차원 수용성 교육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거의 30년 전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25년 전에 제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서 수용성을 만들어주면 사람이 그 가능성이 있다는 제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면 뭐 하나요? 이걸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려면 현장에 이것을 접목해 보지 않고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현장에 접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 현장을 접목하려면 교육기관하고 연결고리가 돼야 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잘하는 애들한테 잘 되는 거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네, 못하는 애들이 되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못하는 애들하고 하는 건 실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걸 한 20년 넘게 제가 이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좀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이 교육의 이 5가지를 놓고서 뭐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중국부터 시작했어요. 중국의 연길시중이라고 왜 이 반을 택했냐면요. 이 반은 10개 반 중에 고등학생 애들인데 10개 반 중에 10등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에서 10등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연변과학대 이제 부총장이 있을 때 와서 이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은 딱 하나 걸었어요. 조건은 하나요. 공부 시간 1시간을 줄여라. 그리고 그 줄인 1시간을 수용성 교육을 한다. 그리고 수용성 교육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의 인간 내면의 교육이에요. 자, 인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수업을 줄여라.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받아들이기 어렵냐면 꼴등하는 애들은 일반적인 상식은 일반 학교 애들보다 공부를 더 시켜야지 올라가는 거지 공부를 줄여요. 공부를 줄여서 그게 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일단 이지적으로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공부 시간을 줄였으니 뭐가 늘어나겠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1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2년 지나서 2년 차부터 기적적인 일이 생겼어요. 결국은 얘네들이 때 뭐 저를 찾아와서 저 한 명을 놓고 졸업식에 대한 걸 하는 겁니다. 자기네 학교에서 하고 따로 저하고 졸업식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졸업 축하 모임인데요. 얘네들이 10개 반 중에 10등 꼴등한 애들이 10개 반 중에 1등이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가 통일고사에 반 이상이 좋은 걸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얘네들이 앞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 지금요. 지금 성적의 얘기를 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학교에다가 공부 시간을 확대하고 좋은 공부 방법을 했더니 얘네들이 공부 잘해졌다. 지금 그 얘기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줄이고 인간 교육을 시켰더니 얘네들한테 수용성이 생겨서 그 수용성 때문에 변했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지 1등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두 번째요. 이 소문이 몽골로 갔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밝은 미래 학교 종합학교라고 이 학교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좀 선교에 관심이 몽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 학교예요. 이 학교가 지금 몽골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97년도에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이걸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여곡절끝에 몽골에 가서 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더 심하게 했어요. 뭐 이 학교는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점심이 전체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공부가. 그래서 제가 공부 시간을 2시간 더 줄여라. 상관없다. 그리고 5차원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에 일반 학교, 제일 학력이 낮은 애들이 일반 학교보다 공부 2시간을 덜 하고
운영됐어요. 근데 1년 반 후에 아주 긴급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가 감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받냐면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에서 시험을 봤는데 일반 학교보다 평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기쳤다는 거죠. 그 감사를 받게 됐다는. 그래서 감사를 받았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나서 그 감사관이 3일 후에 놀라운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이 학교 거짓말 아니다. 사실 사기친 거 아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교육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학교를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 그건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고쳐주려는 그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감사를 계기로 몽골 정부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간 몽골 여러 학교가 이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4년 후인 2001년도에 그 당시 대통령인 바가반지 대통령이 저를 초대했어요. 뭐 제가 잘나서 초대한 게 아니라 몽골에서 그 한 선생님들 학교들이 잘 돼서 이 바가반지 대통령이 저를 초대하고 이때 결는 게 뭐냐면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 대학을 세워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했고 그 다음 해인 2001년도에 몽골에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대학이 설립됐습니다. 우리 뭐 여기에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대학을 설립하고 제가 대통령하고 약속이 있어서 제가 초대 총장으로 가서 4년간 제가 몽골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길러주고 지금 몽골 이 국제대학은요. 그냥 몽골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이미 그런 학교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어려운 데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티벳. 티벳은 뭐 세계 제일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 교육이 조금씩 펼쳐가기 시작하고 2006년도에는 라오스네,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저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제 책을 번역해서 텍스트북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최근도 아니죠. 한 8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우리가 대학이 탄자니아에 하나가 설립되고 올해 또 르완다에 대학이 하나 설립돼서 아프리카가 저희들이 교육이 가고 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전주 바로 옆쪽인데 세인고등학교가 99년도에 설립되고 완전히 학교 교육을 포기한 애들만 모았어요. 대학을 갈 아이들이 5%가 안 됐습니다. 5%가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어려운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부 시간을 한 3시간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을 인간 교육을 하고 수용성을 길러주고 교육을 했어요. 2년. 여기는 애들이 워낙 그 좀 시세말로 하면 망가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1, 2년이 지났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했어요. 야, 이 교육 소용없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서 첫 졸업생을 냈는데 우리 학교의 아이들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갔습니다. 2001년인가요? 중앙일보 4일면이 아니라 1면 톱에 전면이 우리 학교 기사로 실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시켜서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니라 공부 시간을 줄여서 성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수용성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던 가장 좋은 대표적인 학교고 지금 이 학교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두천이라는 학교, 제가 오늘 지금 동두천 갔다 얘기했는데요. 이거 일반 학교, 일반 학교도 제가 2001년도 몽골 가기 전에 1년 한 10개월 정도 제가 교장을 하면서 이 교육을 했는데 170명 졸업생에 10명 겨우 대학 가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2019년도에 제가 이 학교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제는 10명, 170명에 10명 가는 대학이 아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하루에 1시간 공부 시간을 빼서 우리 오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전국의 74%가 대학을 가고 수도권에만 44% 가고 학교도 좋은 대학 많이 있잖아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대학 다 가는 그런 학교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제가 수용성을 길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알게 되고요. 처음에는 되는 거냐 안 되느냐 이제 그 문제죠. 그래서 이 교육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25년간 오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교육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제가 오늘 끝날 때 바로 그 데이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집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제가 이제 25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변화되는 집단과 안 변화되는 집단 이런 거예요. 뭔가 이제 인풋, 뭔가를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는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배우면 판단을 해요. 이거 될 것 같아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될 것 같은 게 판단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되는 사람 중에 이제 두 종류. 이거 뭐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픈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드신 분이 있어요. 판단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판단이 이거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네, 판단이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뭐 해보지 뭐. 그래서 판단이 없더라도 실제로 경험에 대한 행동을 통한 경험이에요. 이 행동을 통한 경험을 갖잖아요. 그럼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행동과 경험을 통해서 이걸 이루면 열매로 가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럼요, 열매가 절대로 안 맺어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에 같이 나눌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 판단에 되는 경험이 없어서 이거 오늘 보니까 판단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판단이 오늘 보니까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우리는 안 하면 됐지. 그럼 뭐 그건 열매가 없겠죠. 이제 이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판단은 아직은 안 되지만 오케이. 뭐 성샘 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행동과 경험을 맞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 판단을 어떻게 되건 간에 행동과 경험을 가실 분들은 오케이 여기는 하셔도 돼요. 그런데 판단이 안 돼서 행동 경험을 아는 거는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맞긴 맞은 것 같아. 그런데 행동 경험을 안 해요. 그러면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판단이 서서 행동 경험을 할 그룹과 판단은 아직 안 쓰지만 그래도 행동 경험을 할 그룹은 제가 오늘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판단은 되지만 좋은 거긴 하지만 행동 경험을 하기 어려운 그룹은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언제 하셔야 되냐면 이건 그러니까 안 한다 못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냐면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이분들은 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이 그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된 집단에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안 된 집단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된 집단이고 안 된 집단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여태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 수 있을 거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된 사람의 열매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는 25년, 30년 가까이 가니까요. 이제 그런 소리도 있었지만 된 사람의 목소리가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정말 이 오늘 5,000원 성경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교회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길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1년간은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들 쓸 거예요. 사실은 이런 표현을 뭐하지만 제가 하루에 1시간을 낸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행동과 경험이에요. 그래서 행동과 경험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행동과 경험을 올리시고 그분들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번에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이렇게 눈을 뜨고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사람한테 나온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 중에 그대로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진짜 되잖아요. 그럼 그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럼 뭘 하겠다는 거고 우리 그 충남노예학은 뭘 하겠다는 거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실 때까지 제가 함께 갈 거예요. 한 명이 남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해서 한 명이 남더라도 저는 그 한 명 때문에 1년을 갈 거예요. 두 명이 나오면 너무 좋죠. 10명이 나오면 너무 행복하죠. 그 10명은 진짜 열매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성경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이 주제를 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을 좀 해봤더니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센트를 냈는데 그냥 50 몇 프로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기사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기사가 한 10년은 넘은 거기 때문에 못 찾아서 그 기사를 못 찾을까 했더니 최근에 나온 기사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뭐냐면요. 조금 크게 하죠. 뭐 내용은 대성소예요. 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곳인가 봐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읽을 줄만 알지.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기사를 제가 쓰는 거예요. 읽을 줄만 알지 이해 못하는 시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문해력에 대한 문제 그런 문해력이요. 글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제가 조금 이따 한번 그것도 실험을 해볼까. 다 지금 하려는 거를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주일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뭐 잘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가를 조금 이해하시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요. 사회책, 뭐 역사 뭐 이런 걸 배웁니다. 학교에서요. 근데 사회책, 역사책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뭐 관악도 하고 잘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거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텍스트, 로마서는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사회책보다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회책을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로마서를 보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학교도 해결 못 해줘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잘하게 해주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요,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애들 더 키워서 이름 내는 거예요. 몇 명.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있는데 서울대학 한 명 갔다. 그럼 뭐 성광과 좀 난리치고 99명은 못하고 있어도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 명이 서울대학 가더라도 99명이 제대로 못 갔으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에요. 그 한 명은 걔가 능력이 있어서 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1년 동안에 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른이거나 아이건 간에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해되게끔 할 거예요. 자, 그 이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이해된다는 것은 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지적인 프레임이에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인식의 틀의 왜곡을 잡아야 돼요. 인식의 틀의 왜곡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이 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그림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조금만 보면 두 가지가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뭐가 보여요. 그리고 오래 보면 두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다 보냐 못 보냐가 아니라 먼저 뭘 봤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 나는 뭐가 보였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뭐가 먼저 보이시는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뭐 오래 보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 보였고 두 개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토끼가 먼저 보이신 분을 1번이라고 하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리가 보인 걸 2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요. 다 두 개를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이건 누가 맞고 틀린 거 없어요. 먼저 보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끼가 먼저 보인 분 1번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봐야 돼. 이렇게 해주셔야 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지금 판단해야 되니까 조금 힘드시지만 들고 계셔주세요. 자, 1번, 2번을 들어주세요. 자, 다 들어주세요. 네, 안 들어주시는 분들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다 들어주세요. 안 드신 분들 다 들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 전체 화면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면을 다 지금 봤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둘로 나눠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1번 있고 2번 있으시고 이렇게 다 달라요.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심리학자들이라든가 뇌생리학자들은 그걸 알아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다 어른들만 있으니까요. 그냥 뭐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뭘 보여줬냐면요. 남녀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상징화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다 남녀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나 그러면 되나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줬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돌고래요 그래요. 경험이 없으면요. 자기가 경험한 데서 그것이 이미지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봤어요. 거기 성역까지 포함돼요. 포함되는데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 인식의 틀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똑같은 걸 놓고요. 다르게 보고 뭐 누가 옳으니 뭐 하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한쪽은 맞고 하나는 틀리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두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답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해된다는 건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성경이 이해된다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본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문해력인 것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글에 대한 이해, 문장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인식의 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일렬을 하면 일단 색안경, 이걸 제가 색안경이라고 그래요. 색안경을 벗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문해력이 생겨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제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통해서 할 것인가? 학문의 9단계라는 걸 통해서 할 거예요. 제가 학문의 9단계. 학문의 9단계는 뭐냐면 색안경을 끼게 된 9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9가지 이유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배울 겁니다. 그중에 하나만 샘플로 보여줄 거예요. 첫째, 색안경을 끼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인식의 틀을 시각화해봐요. 시각화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엉뚱한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선을 치고 그림을 그려봐요. 그럼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제대로 친 애가 있으면 아버지를 그리고 방을 그려요. 이거 시각해보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그리고 가방을 그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네, 이건 제가 굉장히 쉬운 걸 갖게 해서 그렇죠. 이제 같이 해보시자고요.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방으로 해요. 제가 그 이유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가방을 그렸어요. 이렇게 가방을 그리면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는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이유가 있죠.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인식의 틀이 제대로 돼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들어와서 좋아져요. 그런데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인식의 틀이 왜곡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참된 지식들을 왜곡시켜서 결론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열심히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색안경을 벗는 작업이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읽었을 때요, 인식의 틀을 시각화하는 훈련을 해보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성경을 안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경을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똑같은 성경 보고요, 정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이제 해보시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요. 섬마을에서 살면서 담임 선생님의 지도로 4개월 동안에 개펄에 가서, 그럼 개펄 그림 나오겠죠? 조사를 했다. 조사를 어떻게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똑같은 성경을 다르게 그려요. 이것이 성경하고 맞는 그림으로 가야 돼요. 가방이 방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가방으로 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방으로 읽는 부분이 어떤 걸 알고 고쳐가야 돼요. 그냥 고쳐지긴 어려워요. 제가 한 1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이게 고쳐지면, 자, 그러면 오케이. 고쳐지는 거 좋은 것 같다. 그럼 고쳐지면 어떤 일이 생긴가를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릴게요. 학문의 9단계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내용들이 생기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성경책이에요.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요, 웬만큼 훈련이 된 사람 외에는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게 나와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한 뭐 요 정도까지 보자고. 그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4-5개가 이 안에 있어요. 처음에 여기까지는 말씀과 빛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요한의 얘기. 그래서 요한의 얘기가 요만큼 나오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빛의 얘기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또 다른 얘기가 와요. 빛이 왔는데 그거 거부하는 사람 얘기가 오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또 다른 얘기예요. 빛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 1절부터 뭐 십몇 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얘기가 5가지가 나와요. 이거를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도 똑같거든요. 자, 다른 책에서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기가 지금 동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요. 그래서 지금 토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토끼는 귀가 길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쭉 가서 여우의 꼬리는 이렇게 길다 이렇게 이제 쭉 해서 그다음에 이제 코끼리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 봐요. 그런데 문제는 토끼 얘기인지 알고 쭉 갔어요. 근데 여기서 여우 얘기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우 얘기가 바뀐 걸 딱 모르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딱 놓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토끼 얘기인지 알고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꼬리가 길다고 나와요. 그럼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토끼 꼬리는 어떠냐? 그러면 갑자기 토끼 꼬리가 긴데요, 그래요. 학교에서 종종 일어난 일이고요.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성경 공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스토리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제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 어른들 아까 그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대학까지 나왔더래요. 이거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요, 더더욱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얘기가 막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정말 전부 이렇게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똑같은 성경이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고요. 저하고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안에서요. 뭐가 보이냐면요. 이렇게 쪼개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가방이냐 방인 이렇게 치다 보면요. 내가 방인지 가방인지가 다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더라도 가방인지 방인지를 내가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요. 성경을 누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요. 저도 이 책을 보지 뭐 이런 성경이 뭐 누가 이런 성경을 해줬나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는데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충남노예하고 어떻게 영어 성경을 1년 내에 이해한 사람들은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제가 선물일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팀들은 지금 영어 성경을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한 10분 참석한 분들이 이렇게 영어 성경을 못 보는 이유가 영어 성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못 봐요. 저도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영어 성경이요. 한글 성경을 제대로 하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보여요. 진짜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썼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여기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요.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요.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뭘 가려고 하는 건가? 이 5차원 성경력을 계속하면 뭐 성경 자체 내용을 제가 뭘 알겠어요. 그건 교회에서 목사님들 또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저는 그런 거에 지금 5차원 성경 여행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한글 성경 갖고 얘기하죠. 이렇게 된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냐면요. 성경은 완전하고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있지 않아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곡되고 꼬이고 문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펴지잖아요. 이게 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이게 펴지면서 희미했던 이 성경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1년간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론으로 안 돼요. 제가 매주 과제 내드리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바뀌어 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과제를 내드리면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과제를 했더니 뭐 어떻게 바뀌었느냐만 1년간 저는 볼 거예요. 제가 이번 과제 냈어요. 그러면 1년간 해봤더니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과제를 내준 거예요. 제가 받은 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얘기 드린 건 이거였죠.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요구한 거 없어요. 그냥 하루에 제가 하자는 거 10분만 하는 거 10분. 더 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이 되면 더 하셔야 돼요. 그럼 뭐 근데 10분을 안 해서 그것이 안 올라오면 저는 이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해가면서요. 바뀌면 하시고요. 한 2, 3개월 했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럼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들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근데 하루 10분 에서요. 정말 성경이 저렇게 바뀌잖아요. 제가 이따 기적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자고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네. 네, 보여드려야죠.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받았는데 숙제한 걸 지금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좀 크게 하죠. 자, 저렇게 보이려면요.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릴까 어떻게 하는지요. 자, 이렇게 여기 성경 에 보시면요. 자, 이게 몇 장을 보나요? 아, 누가복음 4장을 보네요. 4장 볼 때요. 그냥 보지 않았잖아요. 자, 이거는 숙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꺽쇠를 쳤어요. 꺽쇠요. 여기 꺽쇠가 뭔지 아세요? 꺽쇠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꺽쇠는요. 이게 여기 스토리가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스토리가 성경이 됐을 때 이제 다른 스토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요게요. 여기 꺽쇠만 보죠. 요 4장을 보면요. 요거는요. 한 가지 얘기지만요. 여기 와서는 꺽쇠가 돼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까지만 같은 얘기예요. 여긴 좀 길었지만요. 여기는 한 몇 줄 있다가요. 얘기가 또 완전히 요거 보고 요게 꺽쇠예요. 요 또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얘기가 또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이 또 바뀌어요. 요게 또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딱 사선 쳐야 돼요. 이렇게 사선 쳐서 내가 가방인지 방인지를 계속 알면서 읽어야 돼요. 자, 요거를 제가 하루에 10분씩 하려는 거예요. 10분이요.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0분씩 이렇게 읽었을 때 이 성경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공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쨌든 제가 1년 더 할 각오도 있어요. 이 중에 바뀐 사람이 진짜 있다. 제가 10명 하죠. 뭐 바뀐 사람 10명 있으면요. 10명으로 해서 제가 그 10명을 영어도 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다 매일매일 10분 정도 이렇게 뭐 매 10분을 성경 이렇게 읽어가지고 아니 뭐 꺽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거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겁니다. 제가 어디 갔나? 네. 원래 없어졌나요? 제가 지금 한 게. 네, 여기 있네요. 네.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보시면은요. 성경을 읽어도 아까 그 신문에는 성경을 읽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 어떻게 할꼬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은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아까 이해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아까 숙제를 보면요. 밑줄 치기가 있어요. 저는요. 중요한 것에 밑줄을 치라고 또 이제 과제를 내줄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에다 밑줄 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밑줄을 쳐요. 그런데 이것이 책을 볼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책을 읽을 땐 내가 얻으려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책을 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사람은 그걸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요. 나쁜 거 아니죠. 축복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잖아요. 그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적으로요. 저자가 얘기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이미 얘기됐잖아요. 스토리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상징적인 것만 나오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상징이 나와요.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여러 상징 나오면 이거는 뭐 어렵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의에 이루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구원은 뭐고요? 의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걸 제대로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진짜 중요한 이유예요. 나중에 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해서 정말 그러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된 사람들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뭔가 봤더니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는 사람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지금 요거만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교재를 있으시니까 다 봤을 거예요. 교재하고 딱 보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공부를 해도 못하는 애들의 특징하고요. 성경을 봐도 이해 안 되는 특징이요. 100% 동일해요. 책을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애들, 걔네들이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으면 봐요.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상징적인 거, 책에도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단어에 대한 것들이 뭐 없어요. 이제 앞에도 있었지만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통독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통독은 읽는 통독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사전 치고 밑줄 치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몇 번 읽었느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통독을 여러 번 한 사람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요. 그런데 제가 하는 통독은 그런 통독이 아니고요. 성경을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돼요. 이걸 동양의 지혜에서는 제가 동양의 지혜를 뭐 따서 좀 뭐하지만 먼저 습을 보고 남을 봐야 돼요. 성경의 부분을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겨야 돼요.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도중도중 제가 학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학교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 작업을요. 수년 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중학교 애들은요. 나중에 그 아이들도 여기 참여할 내가 수업 시간에도 참여하게 할 거예요. 진짜 걔네들이 하는 거니까요. 우리 학교 1년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5독 정도 합니다. 이게 걔네들이 한 성경 5독 한 것. 제가 5차원이잖아요. 5독하면 애들이 자랑스러워서 5독한 책을 저한테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이 지금 성경책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얘기는 5독한 걸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사선을 다 칩니다. 이렇게 사선 찍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사선. 동그라미 해주세요.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정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애들은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 날려보내야 돼요. 거기다 우리 애들 영어 성경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공부 시간이 많으면 두세 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고요? 우리 학교에서 1년 다니고 가세요. 우리 학교는 1년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 다니고 나서 다른 학교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1등 하는 애들 많아요. 자,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방법이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나 성경을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똑같은 역량이에요. 성경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학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학교 애들은 이렇게 성경 보느라고 시간 많이 뺏겼어요. 여러분들에겐 제가 하루에 10분 얘기했죠. 우리 애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바뀐 10명은 1년에 그렇게 바뀐 애들은요. 제가 우리 학교 애들처럼 교육해야 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성경 보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1년 후에 제대로 하는 애들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책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 똑같이 봐요.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는 여기 줄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4번, 5번을 본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들한테 사회책을 주잖아요. 어딘가 볼게요. 여기 이 책이 있는, 여기 있군요. 사회책을 주잖아요. 이 사회책은요,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요, 사회 시간에 사회를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시간 많이 뺏겨서 없잖아요. 그럼 뭘 하는가? 사회책을 뭘 가르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이미 아이들이요, 이 정도 보면요, 우리 학교 애들이 한 1년 정도 제대로 한 애들은요, 로마서를 이해하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이해됐을 때 오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회책이 쉽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회책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주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책을 끝까지요. 아까 성경 읽듯이요. 그래서 성경 끝까지 이렇게 읽고 사선 치고 해서 뒤에까지 이렇게 다 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요. 빠른 애들은요. 이거 일주일이면 다 봐요. 그리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시험 보면요. 80점 정도는 맞아요. 아, 그럼 대충 뭘 더 해요. 그 아이들이 더 하려 그러면 그땐 좋아요. 그때는 학원도 가도 좋고 뭐 다 난 좋아요, 하지만 학원 열심히 다녀서 80점 맞은 애하고요. 성경 읽혀서 80점 맞은 애는요. 다른 애들이니까요. 이미 다른 아이예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뭘 가르쳐서 능력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서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 뭐 감이 오셨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이 오는 건 뭐냐면요. 이젠 아이들이 책 안 봐요. 다 이거 책을 읽을 능력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로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여드릴게요. 가만있어요. 시간이 아직 조금 있군요. 제가 3시 50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얘기가 3시 50분까지 맞춰드릴게요. 음, meaningful inp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입수예요. 의미 있는 데이터죠. 인터넷이나 그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의미는 없어요. 그건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같은 작업을 하잖아요. 왜 지금 이걸 했을 때 공부를 잘해졌는가? 그것이 다 의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도 영어를 교과서를 읽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교과서 외우잖아요. 뭐 외우면 영어 잘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외우면 영어를 잘해요. 외우면 시험을 잘하는 거지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대학까지 나왔다. 그러면요. 제가 강의를 영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강의를 영어로 알아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언어를 10년 하면 누구나 알아듣고 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못해요. 왜 그래? 그럼 실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적이 낮아요? 아니에요. 공부해가지요. 100점 맞아요. 미국 애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 시험 문제를 미국 애들이 보면 100점을 못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100점을 맞아요.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온 거죠. 왜 그러냐? meaningful input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배운 영어가 이거예요. Tom and Judy. 탐과 주디가 있는데 went to school. 학교에 갔는데 at 9 o'clock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외워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meaningful input으로 바꿀 수 있어요. Tom and Judy가 아니라 내 이름이 예를 들어 동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철수가 있다 그러면 동현 and 철수. went to school. 학교 갔어요. 근데 우리가 9시에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일찍 가요. 7시 8시라고 하죠. at 8 o'clock 해요. 이거는 meaningful input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input을 meaningful input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즉시 의미를 가져요. 공부에서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들어온 거냐 그냥 지식 덩어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meaningful input으로 바뀌잖아.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는 걸 meaningful input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책도요. 책도 이렇게 보고요. 영어 책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어 책도 영어 책도 이렇게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학교 공부하는 거 내용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학교 뭐 국어 영어사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나누기도 어려운데 그거 갖고 얘기를 나눌 거지만 거기 와서 하는 모든 액티비티는 그 아이들이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요. 진짜 성경이 이렇게 된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은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통해서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기르자는 거예요. 거기서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많이 설명해줘서 이해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미닝풀 인풋이 아니에요. 설명을 통해서 된 건 미닝풀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의 이야기 중에 그 베레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레아 교인들은 고상하여서 영어에서는 노블 캐릭터 아주 좋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갖고 있는 그 속성은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니까 노블한 캐릭터를 가져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거기서 끝나면 노블하진 않아. 노블한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배반감을 느낄 것 같은 건데 바울이 그렇게 썼네요. 가서 어떻게 하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 걸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스크립처를 놓고 examine했다고 그래요. 인풋을 meaningful한 인풋을 만드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건 공부를 할 때도 필요한 거고 성경 공부를 공부할 때도 필요한 건데 제가 지금 25년간 이렇게 교육계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닝풀한 인풋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25년간 가진 거를 일단은 저도 그냥 결심을 해서 충남노예 이번 팀하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할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첫째요. 제가 카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5차원 성경여행 카페예요. 그러면 성경여행 카페 가면 가입 인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지만 저하고 5차원 성경여행을 가실 분들은 어떻게 가는지 지금 티켓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티켓을 하셔야지 여기에 타시는 거예요. 첫째, 여기를 알려드리고 가입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어떤 분이 오셨는가 알아요. 제가 다 읽어볼 거예요. 가입 인사 넣으면 이렇게 댓글 올리시면 돼요. 가입 인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가입 인사는 뭐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간단한 내가 누군지 알죠. 소개, 간단한 소개예요. 간단한 소개와 여기에 참석하게 된 이유 같은 것들을 그냥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석 체크를 하셔야 돼요. 출석 체크는 지금부터 meaningful input을 만드는 걸 얘기 드립니다. 이 출석 체크는 뭐로 할 거냐면요. 객관화, 주관화로 출석을 할 겁니다. 오늘 참석해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어요. 오늘 저하고 이제 5차원 성경역을 떠나실 분들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같이 떠나는 겁니다. 가입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출석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출석 체크를 하시는데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제 강의를 들었을 때 거기다가 오늘 1강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제목이. 그리고 뭘 쓰냐면 객관화 땡땡하고 객관화 쓰시고요. 주관화 땡땡하고 그 두 가지를 객관화 주관화 썼으면 제가 출석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객관화는 뭐냐면요. 뭘 쓰는 게 객관화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을 얘기했어요. 그 1시간에 대한 내용들을요. 길게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가장 머리에 남는 거를 적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용을 제가 한 얘기 가장 제가 한 얘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꽂히는 얘기를 쫙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진짜 하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객관을 적으면요. 원래 하나여야 돼요. 저는 오늘 하면서 딱 하나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우리 같이 다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다 달라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저는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들리게 돼 있어요. 1년 후에 보시자고요. 1년 후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객관화 하시면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1 객관합니다. 2번 주관하는 길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중에
원도현 박사가 얘기한 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거가 이런 얘기를 원 박사는 얘기했다. 두 번째 주관하는 뭐냐면요. 아, 그 얘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길지 않으셔도 돼. 이렇게 해서 짧게 쓰는 거예요. 뭐 출석 부르는 게 뭐 한 다 해봤자 뭐 저기 뭐야 가입 인사 한 1, 2분, 출석 객관화 주거나 한 1, 2분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여기 오실 때 과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제 제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를 사선을 쳐서 하루에 한 장을 마가복음부터 갈 거예요. 마가복음을 가는 이유는 신약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죠.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마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는 이제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하는데 하루에 한 장을 보는데 어떻게 보시냐면요. 한 장 보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한 1분도 안 걸려요, 보통요. 그러니까 10분 할 수 있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선을 치면서 읽으세요. 사선 치면서 읽는데 사선이 틀리고 맞은 건 다음에 가르쳐 줄 거예요. 그냥 어쨌든 나름대로 가방인지 방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요. 느낌을 적는 거예요. 어떻게 적냐면 뭐 읽은 다음에 사선 치고 나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아, 이걸 했는데 별로 시간만 걸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아, 괜찮아요. 거기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하루에 해서 저기 뭐야 하는데요. 몇 번 이상이냐면 4번이에요. 일주일에 4번인데요. 4번 이상을 해서 올리시면 제가 그 과제한 사람들, 그러니까 10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40분을 제가 요구하는 거네요. 10분씩 4번이니까 40분을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게 1년을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제에다가 제가 샘플로 아까 그걸 올려놓을 거예요. 딱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샘플대로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입 인사하시고 출석 체크하고 과제하고 2차 시부터는 가입 인사 하실 필요 없고 가입 인사 출석 체크와 과제 체크를 저하고 계속 해나가고 이것을 한 분들하고 제가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신 분들은 계속 과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좀 고쳐드리려고 해요. 이건 이렇게 하고 고쳐드리고 그리고 이 훈련이 되면 아이들한테 가는 훈련이 이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이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또 더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그리고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애들은 그냥 프랙티스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매번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과제를 해주고 4주 지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는 한두 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제 아이들을 모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교재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참고로 볼 책 같은 거는 다음 주에 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